자, 이제 오늘은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는 두 가지의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원칙. 성공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커다란 부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커다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가족 관계라든지 아니면 친구 관계가 되게 좋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부를 가진 사람들은 부 자체가 1차적인 목표가 돼야 되고요. 그렇게 부를 가지게 되면 사람이 거의 열이면 열 되게 따뜻해집니다.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따뜻해지고 인격이 좋아지고 주변 친구가 많아지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부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부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부는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부입니다. 부, 돈, 재산 뭐 이런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 인성이 사납고 주변 관계가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많이 봤어요.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부자들 중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따가 후수를 하겠지만 이러한 부를 쌓는 과정은 되게 힘들고 그 다음에 자기를 많이 깎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커다란 부를 쌓는 사람은 뭐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죠.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일단 여기서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제 실패를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실패를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큰 원칙. 하나는 딴짓하지 말 것. 근무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영업자 같으면 자영업자로서 일하는 시간에 딴짓하지 말 것. 뭐 주식을 한다든지요.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계속 다른 짓을 조금씩 하죠. 저도 합니다. 혼자 없을 땐 유튜브도 보고요. 그래도 시간 남으면 게임도 합니다. 원래는 바람직한 치과 의사라면 환자가 없을 때 환자들이 보던 차트를 모두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공부를 해야죠. 왜냐하면 치과 지식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발전하고 턴오버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게 맞지만 사람이 그게 힘들죠. 잘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이 그게 힘든데 하여튼 뭐 그렇다. 두 번째가 걱정하지 말 것입니다. 지금 저 요즘 같은 경우에 자, 치과로 설명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치과가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동네는 치과가 몇 개가 있을까? 주변에 이렇게 보십시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의대는 치대보다 학교도 더 많고 인구도 더 많지만 과가 훨씬 많아요. 과가 훨씬 많고 분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의사를 보는 거는 귀합니다. 의사는 귀해요. 그런데 치과 의사는 정말 많습니다. 치과 의사는 단일과로 보면 비중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너무 많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전이 있는 직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표가 나는 거죠. 점수가 입시 점수가 수직 하강하는 거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치과 직종에 일하는 치과 의사들은 직원 구하기도 힘들죠. 직원들이 상대 치과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직원들의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급여는 더 오르고, 그다음에 환자는 더 적죠. 다 이제 환자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치과는 뭐 한정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수요 대비 공급 과잉인 거죠. 치킨집이 그런가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굉장히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빨리 뭐 이 바닥 뜨고 싶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치과 의사 된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뭐 저 같은 사람들 어떡합니까? 저 이제 한창 일해야 되는데요. 저 적어도 10년 넘게는 일을 해야 돼요. 치과 의사로서 일을 해야 돼요. 건사해야 될 가족도 있고. 비전 안 좋은데 어떡하라고? 뭐 어떡하겠뇨. 배운 게 도둑질을 이거밖에 못하는데. 그래서 딴짓거리를 하면 안 돼요. 진료 시간에 딴짓거리를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던 거, 그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을 집중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걱정하지 않는 것인데, 걱정을 하면 사람이 자꾸 실수를 하게 되고 수명이 줍니다. 육체적인 수명이 줄어요.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니까. 직원들 눈치도 봐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힘든 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걱정해서 상황이 나아질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원칙을 잘 지키면, 딴짓하지 않는다를 잘 지키면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주어진 삶을 잘 살 수가 있다. 평균적인 값은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이 잘 지켜지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자꾸 놀고, 시간 나면 놀고, 뭐 딴짓하고, 뭐 자꾸 그런 거 하면서, 아니 뭐 일 안 하는 날에 뭔가 다른 걸 하고 운동을 하고 뭐 한 번씩 골프 치러 가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 가정을 요기한다든지 뭐 다른 거한 투자를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도 아니면 뭐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러한 삶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요 자리에서 이제 14년 됐나요? 14년쯤 된 것 같습니다. 만 14년을 채운 것 같은데요. 뭐 하여튼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저기 높은 선배들에 비하면, 한 자리에서 30년 계셨다는 선배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래도 한 14, 15년 정도를 채운 제 경험상에 있어서는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짬짬이 공부도 하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굴러갑니다. 잘 굴러가요. 잘 굴러간다까지는 모르겠고 이렇게 답답한 순간도 있지만 그래도 굴러갑니다. 시간 지나보면 다 진행됐었어요. 시간 지나보면 다 진행됐었고, 힘든 일이 한 번씩 찾아오거든요. 한 번씩 찾아오고 밤잠 못 자는 상황도 생겨요. 힘든 일이 한 번씩 찾아오고 밤잠 못 자는 일도 생기지만, 그래도 딴짓거리 안 하고 자기가 할 거를 하면요, 시간 지나가면서 봉합이 됩니다. 마무리가 돼요. 그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실패하지 않는 원칙은 그거예요. 딴짓거리 하지 말 것, 걱정하지 말 것. 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를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무슨 신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재능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심지어 걱정하지 말 것이라고 하는 원칙은 사실은 정신건강에는 되게 좋습니다. 걱정하지 말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할 일만 잘하면 대단한 묘수를 부리지 않아도 다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10년 넘게 있으면서 깨달은 바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이 완전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딴짓거리 하지 마라. 그럼 지금 시간이 남는데 뭐 할 것도 없고 하는데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물론 뭐 유튜브도 보고 중간에 뭐 잠깐 밖에 나갔다 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너무 길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그럽니다. 저도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런 단서를 붙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걸 완벽하게 다 컨트롤하면 그 사람은 이제 성공하는 사람인 거지. 그 사람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틀리게 어마어마한 부를 쌓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는 말 못하겠고, 그렇지만 어쩌다가 딴짓거리를 하더라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중심은 잡으세요. 그리고 그게 되는 한은 여러분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